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목요일인 오늘도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청취자 문자나 게시판에 노지민 기자 환영한다는 문자 많이 왔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1부에서 저희가 4.3 보궐선거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 2명 인터뷰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어제 있었던 4.3 보궐선거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우선 2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네. 인터뷰를 통해서 예. 확인을 하셨다시피 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통영 고성에서 59.47%로 예. 상당히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요. 예.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75%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어제 한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예, 맞아요. 투표 윤곽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후보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11시 경까지. 예, 예. 정말 적은 표차로 당선이 예. 되면서 예. 이 지역이 얼마나 접전이었는가를 좀 보여주는 8시부터 선거였습니다. 11시까지 3시간 지다가 네. 막판 30분에 뒤집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언론 오보도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여영국 후보가 졌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한 기사들이 송고를 해놨다가 실수로 노출된 경우도 있었고, 그랬군요. 네, 미리 좀 일찍 냈다가 나중에 기사를 내린 경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기초의원 선거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게 어제 기초의원 선거도 있었죠. 네, 3명. 그렇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중요하죠. 예. 예,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에서는 최명철 민주평화당 후보가 43.65%로 예. 전주시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경북 문경에서도 그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예. 여기서는 두 곳 다 한국당 후보들이 예. 당선됐습니다. 나선거구에서는 서정식 후보가 57.25%, 예. 나선거구에서는 한국당 이정걸 후보가 62.03%로 당선이 됐습니다. 경북 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곳이니까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게 뭐 이 의회는 아닌데 전주에서는 이제 민주평화당이 당선이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도 상당히 반기는 논평을 예. 내기도 했고요. 예. 또 이번 기초의원 선거라던가 또 예. 지역구 의원 선거 통틀어서 네. 여당인 민주당은 단 한 곳도 그러니까요.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것도 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영남 민심 그리고 전주의 기초의원 선거는 호남 민심을 보여주는 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인데요. 예.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속속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김 의원이 딸의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이 의혹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인적성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정황입니다. 예. 오늘자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예. 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네. 지난 2012년에 당시 KT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 전 전무가 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KT 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김 씨가 있는데 예. 김 의원 딸이다. 예. 김 씨를 하반기에 공채에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 이런 말을 들었고 예. 김 씨를 서류 전형 합격자로 채용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KT 공채가 서류 전형도 했고 예. 또 인적성 검사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김 의원 딸은 입사 지원서도 안 낸 상황이었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서류 전형에 합격한 걸로 예. 해서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사의 인사를 총괄하는 전무가 네. 자회사 사장한테 채용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채용 절차는 갑자기 치고 들어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김성태 의원 딸 말고 다른 유력 인사 자제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공소장에 그 얘기는 안 나오나요? 네, 공소장에도 담겼고 또 검찰이 확인한 부정 채용 대상자만 9명입니다. 네. 네, 채용 과정에서 다른 유력 인사 자제 매치인도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 여러 번 제기가 됐는데 예. 공소장에도 같이 담기게 된 거고요. 좀 내용을 좀 더 보면 KT가 청탁을 받거나 또 회장이나 사장이 관심을 가지는 지원자는 예. 내부 임원 추천자 또는 관심 지원자로 분류해서 별도로 명단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채용 전형에서는 불합격됐는데 예. 합격으로 결과가 바뀌었기도 했고요. 사실 궁금한 거는 이 9명이 네. 누구의 자녀인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됐나 봐요. 네,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정황이 드러나서 다들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석채 전 KT 회장도 검찰 조사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당시의 KT 총수였죠. 예.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부정 채용을 주도했거나 또 정치권과 관가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예. 이 여부가 주된 조사 내용으로 알려졌고요. 앞서 검찰은 언급드렸던 그 서유열 전 사장 예. 그리고 KT 전 인재경영실장 김상효 전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서유열 전 사장은 구속을 했고요. 예. 이들 모두 채용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화 걸었던 혹은 말했던 네네. 본사의 인사 전무와 그 얘기를 들었던 자회사 사장 다 구속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또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검토를 했는데요. 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5일이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데 여기는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게 됐고 네. 4월로 넘어갈 거다라는 예. 예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쟁점은 뭔가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어제 가장 쟁점이 됐던 내용은 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예. 이미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도 소위를 끝내고 나서 기자들한테 만나서 이 점에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예, 합의안에 예.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야 된다. 예. 그래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사노위에서 이걸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합의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인데 네, 지금도 논란이 예. 많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노조는 여기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걸 또 1년으로 늘리자. 이건 참 좁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국당이 또 다른 요구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제 어떤 요구죠?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서요. 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법안 통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였는데 예. 탄력 근로제만 해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다 네. 이러면서 주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법이 제외 네. 그리고 또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지금 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을 더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결정 체계만 바꿀 게 아니라 네. 지역과 업종별로 좀 차등 적용하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한국당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 이 국면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었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또 논의가 음. 어떻게 이어질지를 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대1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진 않을 것 같고 네, 이런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월요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만나고 네. 어제는 경제 원로들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밝혔거든요.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예.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상생협력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기에서도 하고요. 노동 정책이 결국 화두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예. 이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면서요. 예. 여기에서도 공정경제 중요성, 또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이런 여러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예. 밝혔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 경제 원로들 만난 자리에 대해서 오늘 각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네, 뭐랄까 미묘하게 제목들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청와대가 밝힌 내용의 그 톤을 보면 예.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소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걸 제목만 좀 전해드려도 예. 차이가 느껴질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이 선거 관련 내용으로 예. 일면 머리 네. 기사를 실었거든요. 톱 기사를.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52시간 역효과 내고 있다. 이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고요. 예. 또 뒷면에 넘어가면 경제 원로들이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발해야 한다고 예. 강조했다라는 예. 취지의 예. 제목을 걸었습니다. 예.
예, 조선일보 역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걱정, 고원 쏟아낸 원로들이라는 예, 제목으로 예. 관련 보도를 했고요. 네. 반면에 한겨레의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 방향은 옳지만 보완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예. 이런 발언들을 좀 위로 올려서 부각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다 판단하시겠지만 이 네. 뉘앙스가 중앙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뉘앙스고 네. 한겨레와 경향은 역시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옳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재개발 상가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이제는 전인데 네. 전 청와대 대변인 특혜 대출 논란도 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 측에서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제는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김 전 대변인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 복합 상가 매입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대출 과정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까?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복합 상가 건물 중에서 실제 4개에 불과한 임대 가능 점포를 10개로 조작을 해서 대출 액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그 건물의 상가가 4개인데 예. 10개인 것처럼 해서 액수를 늘렸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이 건물에는 10개 상가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가 평가를 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10억 원 대출이 나갔고 예. 핵심 내용은 상가 10개 그리고 월 525만 원 임대 수입이 가능하다고 이걸 조작을 했다. 그래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를 조작했다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 RTI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상가 같은 건물 살 때 임대소득이 이자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낼 정도여야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 대출을 10억 원 받기 위해서 상가를 늘려서 임대료가 더 많은 것처럼 꾸몄다. 뭐 이런 얘기군요. 예, 예. 근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 측이 어제 이 예.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혜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외부 감정평가 법인의 건물 개량도를 보면 예.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기준으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국민은행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개지만 네. 그 건물 개황도를 보면 10개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이 서류에 근거해서 감정평가 법인이 만든 서류에 근거해서 대출을 내줬다. 이런 해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내용을 알아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실제 상가 개수를 세는 건지 아니면 건물 개황도를 보고 하는 건지 다른 데랑 비교해보면 금방 나올 테니까 이건 곧 진위가 가려지겠군요. 예, 금융감독원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격차 줄이겠다면서 공시가격을 조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발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 이제 시민들이 자기 집 공시가격 확인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예. 지역별로 표준이 될 만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를 한 건데 그렇죠. 지난달부터는 개별 공시가격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예. 이걸 보고 논란이 시작된 거죠. 예. 같은 평수 집이더라도 이 표준 공시가에 비해서 개별 공시가격이 7%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예. 이게 표준 공시가는 정부가 매기고 네. 개별 공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데 어디서 가격을 매기냐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겁니다. 이런 일이 보통 없었는데 전에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상승률 차이도 상당히 컸어요. 예.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의 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예. 57% 상승하는 비율을 보였는데 예. 바로 건너편에 있는 주택은 개별 공시가가 적용돼서 12%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주택이라는 게 그 네. 동네를 대표하는 주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정부가 정해놓으면 여기에 준해서 지자체가 다른 집들의 공시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표준주택은 이만큼 올렸는데 지자체들은 개별주택은 요만큼밖에 안 올린 거예요. 조금밖에 안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수없게 표준주택의 소유자다. 이러면 아니 우리 집 공시지가 많이 올라가는데 똑같은 다른 집들은 조금 올라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또 공시가격이 예. 중요한 것이 예. 이 주택 재산세나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을 부과할 때도 기준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나 맞아요. 복지제도 수혜 대상 여부도 이걸 기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한 60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주택 보유자로서는 예. 굉장히 놀랍고 또 억울하기도 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앞에서 브리핑에서 저희 노 기자가 전해줬는데요. 예. 왜 같은 동네 같은 집인데 공시가격이 다르고 혹은 또 이제 평수가 작은 집이 더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매년 그 정부가 2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예. 이 부동산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예, 2천억이나 들어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천억씩 들여서 예. 조사를 하는데 예. 그 조사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400만 채 중에 22만 채의 가격을 먼저 조사를 1월 달에 해서 예. 그 가격을 발표를 합니다. 한 5%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 전체 단독주택의. 주택의 한 5% 정도를 발표하는데 예. 그 발표된 가격이 예. 시세에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3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국토부는 53%다, 예. 62%다라고 그동안 그 저희와 다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 국토부 장관은 예. 그 주택 가격이 시세에 반영되도록 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작년에 그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급등한 가격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한 예. 30% 가까이 급등한 가격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예. 그 급등한 가격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없어서 아. 고가 주택부터 하자라는 예. 판단으로 이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높여놓으니까 예. 이 표준 주택 가격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혼란이 빚어진 이유가 정부 네. 책임이다? 지자체 책임은 아니고? 우선 예. 정부 책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하니까 예. 금년 초에 일부 구청장, 자치단체장들이 예. 국토부를 찾아가서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적당한 수준으로 좀 낮춰달라. 예. 급격하게 올리지 말아달라. 예. 그런 요구도 했었고요. 예. 결국은 자치단체장과 국토부가 예. 이 두 군데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가장 큰 예. 책임은 예. 국토부에 있다고 보이죠. 국토부의 책임이 있다. 예. 그럼 지금 어쨌든 뭐 잘못은 잘못인 거고 일은 벌어졌는데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토부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예. 이걸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하는데 예. 본인들이 그 1월 달에 발표한 표준 주택이 예. 예. 그 시세의 50%도 못 미치는데 50%가 넘는다고 발표를 했고 예. 저희들이 그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예. 결국 그 책임을 지자체에다 떠넘기려 하다가 예. 지금 감정원에다가 그 화살을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기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든 걸 공개하고 예. 아파트는 지금 시세의 한 68% 정도 되거든요. 예. 그 공시지가 반영률이. 예. 이게 단독주택은 한 20% 이상 더 올려야만 예. 지금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20% 이상은 더 올려야만 예. 아파트 수준의 그 공시가격이 되니 예. 20% 정도 올리는 과감한 조치를 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 건설기획본부장과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 이제 정부 공시가격과 지자체 공시가격이 다른 문제인데 지금 김헌동 본부장께서는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어요. 국토부 쪽에서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100일이 지났는데 네.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그랬군요.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된 건데요. 네. 경찰의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382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는 점차 약해졌고 작년에 88명 중에서 예.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그 전해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식구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사나 판사들도 그렇고요. 예, 검사도 7건 중에서 6건이 경징계로 끝났고 예.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만 예. 중징계를 받았고요. 판사는 알겠습니다. 4명 중에서 3명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한 명은 청구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요. 자, 고위층의 단역이나 신인 배우 출신 여성 알선하는 성매매 브로커가 있다는 소식도 준비하셨는데 예, 시간이 오늘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